나도 무슨 얘기를 해도 술을 마셔도 야 너는 이거지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되게 말은 세지만 그게 다 이해한다는 의미거든요. 아 너는 그렇게 네가 그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하면서 오히려 좀 더 서로를 아니까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지게 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면서 소통하시는 분들 간의 관계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잠시만요. 네. MBTI 검사 항목이 많기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링크 공유 부탁드려가지고 결과 좀 취합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정리해서 받아보니까 여기 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MBTI가 총 16개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9개 유형이 다 이제 모여 계시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편이어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다 짚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크게 제가 한번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일단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성격 유형별로 궁합을 보기도 해요. 이제 여기서 이거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실 텐데 그래서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맞지 않는 관계가 여기 오른쪽 옆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살면서 이게 MBTI가 바뀌기도 해요. 내가 겪은 일에 따라서 내 성격이 바뀌기도 하니까 이게 성격 유형 검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는 보시지 말고 이 사람이랑은 왜 안 맞을까? 이 사람이랑은 왜 이상적인 관계일까? 요거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제일 위에가 ENTJ로 나와 있거든요. 제일 이상적인 관계가 ISFP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거는 내가 장점의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이 사람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가진 장점을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반대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표에서는. 근데 사실 저는 저랑 완전 반대인 분들이랑 오히려 안 맞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표가 완전히 다 맞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해의 도구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제가 검사한 결과 INFP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F가 감정형이에요. 감정형.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저는 솔직히 다 이거 음소거를 다 켜고 싶은데 그래야 같이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피드백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액션 이렇게 잘 보이게 많이 해주시면 제가 좀 신나가지고 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후. 다음에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대충 제가 빙고판을 만든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 ENFJ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ENFJ 분들이 하나, 둘,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방에.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추진력이 좋다. 사람을 좋아한다. 이분들 특징이에요. 싫은 소리를 못 하시고 인내심이 강하세요. 리액션이 좋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시고 언변 능력이 있고 감정 기복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말에 민감한 편이고 동정심이 많고 눈치가 빠르다. 쓰기보다는 말하는 게 편하다. 사교적이다. 센스가 좋다. 의미 부여를 잘 하시고 계획적이고 정의감이 넘치시며 공감 능력이 좋으시고 사회생활을 잘한다. 같은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ENFJ다 하면 이게 맞다 틀리다 한 개씩 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많이 계시는 분들이 ENTJ 분들이더라고요. 요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비전이 확고하고 조별과제 버스 기사라는 뜻이 이거예요. 야, 다 타. 내가 할게. 약간 이런 스타일인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다 보면
뭐 굳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내가 해야 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ENTJ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성팔이 싫어하고 또 완벽주의자가 많으시고 효율성을 중시하시고 이분들이 자존감이 또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 카리스마로 냉철하신 분들이 많고 목표지향적, 그러니까 여기 또 리더 기질이라는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자기애가 강하시고 위계 질서를 싫어하시고 이런 특징들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ESFJ 분들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같이 보면 사교적이지만 조용해.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사교적이지만 조용하다. 이런 분들 계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시고 잔 걱정이 많고 준비성이 철저하고 상담 고민 잘 들어주고 잔소리가 많아요. 왜냐면 정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사회성이 좋다고 듣겠죠. 내 사람을 잘 챙기고 중재 역할도 잘 하시고 싫어하는 사람 티 못 내고 좋아하면 헌신하고 지금 이거 같이 계시는 분들 이 사람이 이런가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 물정에 밝고 말 한마디도 100번 생각해서 얘기하셔야 되고 이런 특징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ESFJ. 그 다음에 ESFP가 세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내 얘기를 남한테 잘하고 자유로운 직장, 그 위계질서 있는 곳보다는 자유로운 직장을 선호하시고 여행은 그냥 무계획으로 가는 것이 진짜 여행이다. 그 다음에 건망증이 좀 심하시고 충동 구매도 잘 하시고 내 감정에 충실하신 분들. 그래서 거절을 더 잘 못해요. 이론보다는 행동이 좀 더 빠르신 편이고 미안하다는 말이 잘 나와요. 속으로 참고 계시는 것도 많고 또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도 많고 팔랑귀인 분들도 많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ESFP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NFP이신 분이 오늘 한 분이시던데 들어와 계신가 모르겠네. 제가 INFP거든요. 아이고. 잠시만요. 저를 소개하려면 사실 이제 이런 걸로 얘기하면 돼요. 저는 끈기가 부족하고 즉흥적인 걸 엄청 좋아하고 규칙 엄청 싫어합니다. 신념은 뚜렷해요. 막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해도 그래 니는 쪼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고 변화를 추구하고 멀티가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수보다는 소수를 만나는 건 전 좋아합니다. 지금 저 이렇게 많이 계시는 분들 앞에서 말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약간 떨려요. 이렇게 게으르고 자기 전에 이불킥을 해요. 내가 오늘 그 얘기 왜 했지?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좀 많고 호불호가 확실하고 낯가림이 약간 있거든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적응 능력이 좋습니다. 책임감이 좋고요. 오늘 요거 하나 맡으면서 준비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이게 INFP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ISFJ 분들도 두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도 이제 앞에 있는 게 조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분들도 끈기, 인내심 강하시고 게으른데 완벽주의자고 나서지 않고 여럿이 있으면은 침묵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상처 줄까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수보다는 소수 관계를 좀 더 좋게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여행할 때 짐이 한가득이에요.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혼자 부담 갖고 피로하고 이러시거든요. 또 실용적인 거 좋아하고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착하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책임감이 투철하다. 이런 분들이 ISFJ의 특징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네요. ISFP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누구에게나 잘 맞추고 다른 사람 잘 믿고 거절은 어려워하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을 좀 지나치게 배려한다. 이해심이 많다. 정이 많다. 친절하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능력을 좀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으시고 그다음 예술적인 기질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말싸움에 약해요. 자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기 얘기 잘 안 해가지고 말싸움에 약하시고 주변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감정 기복이 심하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두 분 남았어요. ISTJ는 현실주의자, 직설적인 말투를 가지고 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대인관계 폭이 좁다.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인내심이 강해요. 공과 사를 구별 잘 하시고 암기 과목 잘 하시고
근데 공감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서 이 알파벳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제가 뒤에 풀어드릴게요. 간섭을 싫어하고 손재주가 좋으시고 디테일에 좀 집착하시는 분들, 예의를 중시한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ISTP. 그 다음 여기도 아까 지금 손재주 좋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효율을 중시하시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친해지면 반전 매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고 마음이 없는 소리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즉흥적인 분.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고 만사 귀찮으신 분들. 벼락치기를 잘하시고 잘 울지 않는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난 맛에 산다. 약간 이런 분들 ISTP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 되게 그냥 알파벳만 쑥쑥쑥 이렇게 얘기한 느낌인데 요 8가지 알파벳으로 조합되는 16가지 유형인 거거든요. 처음이시면 이 8개 가지고 16개 유형을 조합하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보기 쉬운 자료로 먼저 공유를 해드렸어요. 들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아까 소개해 주실 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각 특징이 이렇다는 거지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럴 거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여기도 계시지 않나요? 신년이 되면 사주 한 번씩 보러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주도 통계학이라고는 하지만 그 개개인이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MBTI를 이제 보는 방법은 관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오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에너지를 얻는 방향을 차이를 두고 있는 E랑 I인데요. E는 활동할 때 에너지가 생기세요. 이런 분들은 집에 하루 종일 계시면 병나요. 이런 분들은 우울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울하면 나 밖에 오늘 나가서 뭐 하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형이 많으시고요. 관계를 폭넓게 형성한다. 막 주위에 마당빨이니 인맥왕이니 하시는 분들이 이 인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글보다는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를 가진 성향을 가지신 분이랑 내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러시면 오히려 만나세요. 직접 만나셔가지고 눈을 보고 말씀을 주고 받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랑 좀 더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활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물리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되게 넓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외향형의 특징이었어요. 에너지를 받는 방향이 바깥쪽인 사람들,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 분들. 잠시만요. 채팅 E형입니다. 네. 네, 이렇게 E형 말씀드렸고요. 이제 반대인 I형. 이분들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밖에서 일을 했다. 혼자 집에서 충전. 혼자 내 침대 안에서 충전. 나 혼자 일기 쓰면서 충전. 이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선호하시는 분. 그 다음에 글을 통한 소통 방식. 아까 E형이랑 반대로 이분들이랑 I형 분들이랑 이제 좀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텍스트를 이용해 보세요. 뭐 카톡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낸다든지 손편지를 써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이분들한테는 많이 와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는 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근데 사실 이게 다 맞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I인데 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가지는 분들은 없으세요.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 그리고 활동하는 물리적인 범위가 비교적 좁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사실 E랑 I는 좀 구별하기 쉬우시거든요.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집중해주세요. S, 감각형은요. 감각형과 이제 뒤에가 직관형인데요. 이 둘의 차이는 인식 방향이에요. 일을 맞닥뜨렸을 때 인식하는 방법.
실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거를 선호하고 현실적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랑 말씀할 때, 그러니까 이분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거면 뒷받침이 되는 근거, 팩트를 근거로 같이 붙이면서 해주시면 이분들을 설득하기 좀 쉬우십니다. 그리고 숲보다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으세요. 지금 사실 저 말고 다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도 MBTI 검사를 해서 너 뭔데? 물어봐요. 물어보고 우리 자녀분들이 S이다. 그러면 숲보다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중1이야. 그러면 중1, 중2, 중3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앞에 요거를 해야겠지. 당장 앞에 있는 목표부터 하나하나. 그런 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이 친구들이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 직관형인데요. 이분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아이디어가 좀 다채로우시고 현재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반대로 아까 S랑 반대로 나무보다는 숲을 좀 잘 보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비유적인 묘사를 좀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반대로 뭐 자녀나 지금 여기 사업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가 같이 일하고 계시는 파트너분들도 그러니까 MBTI가 N형이시다. 상담해야 되는 분이 장기적인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더 동기부여가 크다는 거죠. 그까지 사실 N은 그까지 이미 생각하고 있어 혼자. 그렇기 때문에 N인 말이 안 나오네. 직관형이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동기부여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도 E랑 I는 쉬운데 S랑 N은 확 와닿을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요즘 SNS에 많이 떠돌고 있는 이런 짤 같은 걸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같이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자,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어머머. 지금 저희가 다 카페에 왔어요. 줌 미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막내예요. 트레이에다가 열 몇 명 지금 트레이에다가 열 몇 명의 음료를 가지러 갔는데 그 잔 위에 찰랑찰랑 할 만큼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들고 가면서 잠깐만 이거 다 같이 어떻게 보지? 같이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어요. 여기 S인 분들 계세요? S인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S인 분들? 자, 지금부터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찰랑찰랑 가지고 가면 어떡하지? 이걸 조심조심 가지고 가야겠다. 깨지면 어떡하지? 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방금 손든 S분들이시거든요. N분들 계신가요? N분들. N분들 잘 생각해. 이걸 가지고 깨지면은 그 알바생이 치워야 할 텐데 그 깨진 거는 내가 물어줘야 하나? 이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게 N이시거든요. 그쵸? 너무 공감하죠? 근데 S분들은 그걸 왜 생각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까지 뭐하러 생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가족분들이 N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걸 왜 생각 안 해? 이래서 S랑 N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구나. 우리는 이렇구나. 서로 이해를 합시다. 그냥 받아들이지 수용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이 볼게요.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시선 쏠리는 거 아니야? 까지가 S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게 넘어졌는데 걸레 가지러 갔는데 그것도 밟고 너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치료비는 어떡하지? 생각하는 게 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갖고 왔어요. N이 S한테 물어봅니다. 야, 네가 만약에 어디 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S는 나 거기 간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N이 아니 만약에 갔다 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아니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너 저희 친구들끼리 얘기한다 했잖아. 맞다 너 S였다. 내가 미안. 물어본 내가 미안. 이렇게 하고 그냥
안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관계지수가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오해가 안 생기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많이 느껴지시죠? 생각의 깊이의 차이,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T랑 F는 결정 방식의 차이인데요. 사실 저는 관계 지수에 포커싱을 한다면 MBTI 중에서는 T랑 F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랑 N 방금 말씀드린 거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꺼내냐 안 꺼내느냐 차이고 너 그걸 생각했냐? 난 안 했는데 하면 끝인 이야기인데 T랑 F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주고받는 방법이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난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건데 하면서 감정에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일단 T 사고형 먼저 볼게요. 객관적인 사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고요. 원리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시는 분들,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분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 성향이신 분들을 대할 때는 감정을 조금 빼시고 내가 F다. 만약에 내가 F다 생각하시면 좀 감정을 빼시고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고 그거 가지고 대화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만 전달한다기보다는 내가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졌는지 그런 거 같이 얘기해 주시면 T는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그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시거든요. 아니 네가 왜 화났는데? 난 이렇게 해서 화가 났고 네가 이런 행동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T 사고형에게는 오히려 좀 더 좋은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 F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 일주일 전에 MBTI 검사하다 보니까 뭐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항목에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사실이냐 보다는 저 사람이 상처 안 받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항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신 분들은 감정형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지, 사실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T. 그리고 주관적인 가치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다. 아까 그 항목에 대한 얘기 맞죠? 그리고 사람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서 그 상황을 판단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F 성향을 대하실 때 T분들은 이 사람 말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 사람 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현이 좀 더 이 그 F 성향들이 좀 받아들이기에 좋은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굴 다 보고 해야지. 여기는 F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T이신 분들보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받았어요. 상상해주세요, 다들. S분들 상상 잘 안 되시겠지만 해주세요. 전화를 받았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야, 나 교통사고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F분들은 여기 지금 F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야, 너 괜찮나? 많이 안 다쳤나? 뭐 차 많이 상한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실 텐데 T분들은 보험 불렀어? 하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F형이라 가지고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근데 T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사고가 났고 괜찮으니까 전화를 한 것 같고 뭐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보험 불렀어? 빨리 처리를 해주시. 그러니까 이것도 둘 다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둘 다 나를 걱정해주는 말이거든요. 너 몸 다치지 않았니? 나를 걱정해주는 말. 너 보험 불렀니? 이것도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너 지금 많이 정신없을 텐데 보험 생각했냐? 당연히 걱정해주는 말인데 사실 저는 F는데 보험 불렀냐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T인분들은 저 같은 F인 친구들한테 대할 때 먼저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또 이것도 들어보세요.
야, 나 요즘 우울해서 염색했어. 이렇게 하시면 F분들은 야, 너 요즘 왜 우울한데? 무슨 일 있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T분들은 무슨 색으로 염색했어? 하신다더라고요. 이게 너무 공감하시는데? 앤서니, 수드래곤, 이게 너무 지금 공감하시는데? 아니, 그러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F가 많아서, 어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되게 공감 많이 하시네.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 교수님이 완전 T거든요. 90% T가 나오시더라고요. 교수님, 저희끼리 고깃집에서 회식하고 있는데, 밖에서 할머니들이 껌 같은 거 팔고 떡 같은 거 파시잖아요. 그거 이렇게 들고 오면 교수님 안 사고 싶으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했더니 저희는 다 F여서,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거절을 한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저는 떡을 안 좋아해요.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속뜻이 이거래요. 나는 정말 사주고 싶지만 떡을 안 좋아해서 못 사는 겁니다. 죄송해요를 함축시킨 말이래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밌을 텐데, 그죠? 제 입장에서는, 어, 뭐, 여기 계시니까 좀 까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F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빠, 내가 요즘 이런 일 때문에 신경을 썼더니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냥 혓바늘이 났어.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그래, 너 그거 되게 신경 쓰더라. 네가 그거 하고 싶으니까 아유, 신경이 많이 쓰였나 보다. 네 예민하면 그렇잖아. 오늘은 그게 끝났으니까 편하게 자라. 따뜻한 물에 싹 씻고 자라면서. 이러면 저는 이제 100이 힘들었는데 80%가 치유된단 말이에요. 알겠어 하고 끊어요. 근데 여기 저희 엄마가 보니까 F가 나왔던데 F가 저한테만 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 엄마, 나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입에 혓바늘이 나고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면 벌써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너 영양제 안 챙겨 먹었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식품을 제대로 챙겨 먹었어야지. 약간 이거 T적인 모먼트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알죠.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시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는 마음. 그러니까 영양제 챙겨 먹어라. 그러니까 아빠도, 아유, 그래, 수고했다. 우리 딸 오늘은 편하게 자라 하는 마음을 다 알겠어요. 다 아는데 저는 일단 아빠한테 먼저 전화합니다. 80% 녹인 마음을 엄마한테 전화하면, 그래, 엄마도 나를 걱정하겠지 하면서 10%가 조금 치유되면서 끊을 수 있거든요. 알겠어 하고 끊을 수 있거든. 엄마한테 절대 먼저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힘들 때도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지,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떨 거니까 예상하면 사실 나도 상처를 덜 받거든요. 자기 방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너무 그랬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이라든지 좀 치열업해 줄 수 있는 말이 어떤 게 있나, 제가 이제 또 그것도 인터넷에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T이신 분들은 이런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야, 너한테 정말 많이 배운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어? 야, 너랑 말이 통해. 왜 넌 모르는 게 없냐? 야, 다음에도 너랑 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이 이 사람에게 더 응원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F분들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수고했어. 너는 너무 소중해. 나는 너를 믿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대로면 딱 좋아.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같은 이 사람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이 사람 자체를 좀 존재를 인정해줄 수 있는 말들, 이런 게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해요. 지금 이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T들은 빵을 주거든요. T한테는. 그리고 F한테는 하트를 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T는 정말로 실용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T들은 하트 이런 거 먹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주냐, 약간 진짜
진짜 오히려. 근데 하지만 F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독거려줄 수 있는 하트가 더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이런 말 생각하고 하신다면 관계 지수가 좀 더 올라가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판단형이랑 인식형으로 나뉘는 그 일 처리 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건데 J형들은 계획을 한 후에 실행을 합니다. 이제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조별 과제를 하면 이 친구들은 계획을 해야 뭘 하지? 계획을 해야 시작을 하지.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신속한 판단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판단 자체도 계획이 있거든요. 판단을 해야 일이 시작되시는 분들. 그게 J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분명한 목적이랑 방향을 추구하고 철저하게 사전 계획을 한 상태에서 일 처리하시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게 마음 편하신 분들. 그 다음에 P는 인식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즉흥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의 상황에 대한 열린 가능성을 늘 생각한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결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삶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유연한 삶을 추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를 좀 추구하고 여러 가지 일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그래요.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J인 분들이랑 P인 분들이 만나서 일을 한다.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한다 할 때 시너지가 진짜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시작을 하면 P인 인식형 분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능성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원래. 그럼 딱 제시를 하면 빠른 판단과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J, 맞죠? 그분들이 이제 계획을 딱 해주시면 일이 탁탁탁 진행될 수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걸 이제 제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발생되는 돌발 상황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또 피인식형 분들이 그때 융통성 있게 탁탁탁탁 또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J가 해결해 주면서 일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럼 저는 P랑 J가 진짜 한 집단 안에 좀 비슷비슷하게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J인 분들만 많다 하면은 P는 그냥 얹혀져서 가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아이디어를 내지도 못해. 근데 P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아무도 일 마무리를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프로젝트를 몇 개 해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 조화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MBTI가 지금 이게 이 사람은 단점이 이래, 저 사람은 단점이 이래라고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의 장점이 이분의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MBTI 검사하시면서 그 알파벳 4개 말고 마지막에 A, 그 다음에 T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 자료가 많이 없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볼게요. 그 제일 뒷부분에 나온 A가 나오신 분들은 좀 자기 주도형.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조금 더 생소하실 텐데 한번 볼게요. 자신에게 확신이 있고 독립적이신 분들, 그 다음에 단호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안정적이신 분들, 그 다음에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T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보다 좀 자신감이 있으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더라도 평정심을 좀 잘 유지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해결을 잘 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A형 분들은 장점은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자기가 너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거를 조금 몰라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쉬우시죠? 그 다음에 T는 신중형인데요. 아까 F랑 T가 아니에요. 알파벳 4개 나오고 마지막에 오는 거 A, T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신중형인데 감정 기복이 좀 있으시고 주위로부터 정서적인 지지가 좀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칭찬이나 타인의 평가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장점이라고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거를 좀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변화해서 그걸 좀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대신에 본인이 스트레스이신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고, 사실 저도 INFP인 스스로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거든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성격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내가 요러요러한 성격이구나. 그리고 이제 E나 I 같은 경우에는 사실 E나 I 가지고 뭐 인싸네, 아싸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I야. 나는 내향형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우울한데 쇼핑 가고, 우울한데 카페 가고, 우울한데 친구 만나고 술 먹고 하더라. 근데 나는 I인데 그렇게 해서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나는 I니까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보자. 그게 나한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또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또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MBTI 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나한테 너무 상처되게, 너무 팩트 폭격을 날리시는 분, 미안, 잠깐만, 내가 F여가지고 지금 상처받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살살 해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서로 관계를 조절하다 보면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 40분을 못 채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채워버렸네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소거 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거 같은 유형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잘 네, 맞는 건가요? 잘 안 맞는 건가요? 같은 유형이요. 같은 사람들. 그 알파벳 4개가 다 네, 같으신 네 개가 분이요? 같다. 예를 네. 들자면 제키 님이랑 프리마돈나님이 같으시잖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 표에서는 잠재적인 관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제 경우에는 이상적인 관계라고 하시는 분들 직접 만나보면 별로 안 맞아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표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하나 특징을 보셨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런가 봐 하고 마세요. 이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거 하면 오히려 저한테도 스트레스고, 그분한테도 괜히 선을 그어 놓는 느낌이니까 사실 도움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표를 보여드릴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나랑 역시 안 맞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한테 너무 손해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냥 자가 티니까 저래 얘기하는갑다. 그래, 그래도 나 걱정하겠지. 약간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이거 검사할 때요. 네네. 그 검사하고 나면 밑에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뭐 몇 프로 몇 프로. 네네. 근데 저는 거의 한 중간쯤에 많이 나오긴 한데 거기서 뭐 진짜 한 10% 정도 조금 더 옆으로 가서 거기에 포함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거의 중간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럼요. 반대쪽. 저 같은 경우도 I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를 I로 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49대 51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사이에서 있으면 제가 제일 E 같은 사람, 이 사이에 있으면 제가 제일 I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적인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성격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한 6개월만 지나고 다시 해보세요. 지금 제가 받은 걸로는 ENFJ로 나오셨거든요. 뭐 J인 부분이 약간 P로 간다든지 F인 부분이 약간 T로 간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사주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주는 내가 태어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격은 살아가면서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제일 어리지만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민망하네요.
아무튼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다른 분 계실까요? 하나만 계시면- 물어볼게요.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개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이제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멀티야. 이분은 뭐 하나밖에 집중이 안 돼. 그래, 이분은 뭐 문과야, 이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ESFJA, ESFJT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변화무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저도 찾아봤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나오시나 봤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MBTI 검사하는 진짜 공인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T랑 A가 동시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잖아요. 저희 이제 체크하는 그 부분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사적으로 가지는 자리에서는 신중형이 더 많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공적인 부분에서 내가 일하는 부분에서는 자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꼭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혼자 있을 때랑,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할 때랑, 그다음 공적으로 사람들이랑 일할 때가 성격이 조금 밖으로 보여지는 게 다른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은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적어왔어요. 이거 얘기를 못 할까 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MBTI 과몰입했다고 하거든요. 너무 과하게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나를 단정하고, 나 INFP니까 난 오늘 울적해,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좀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타인의 성향을 판단하고 나를 단정하면 이거는 너무 위험한 도구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좀 더 잃거나 관계 지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어디까지나 나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을 하면 이게 제일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재미있게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집중해서